안녕하세요. 생활법률 판례 최도사입니다. 제62강입니다. 최근 한국경제신문에 난 기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매매계약 후 대출받아 잠적, 전세금 먹튀 주의보입니다.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반포동에서 근저당권 효력의 시차를 악용한 12억 원대 전세금 피해가 발생해 강남권 일대 부동산이 술렁이고 있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포동의 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A는 지난 3월 6일 23억 원의 B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 소유 아파트 시세는 21억 원이었고 B는 부동산 가격 하락기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시세보다 2억 원이 높은 23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자고 했습니다. 대신 A에게 2년 동안 전세 계약을 맺자고 요구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12억 5천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A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팔 수 있어서 흔쾌히 동의하고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3월 6일 계약 당일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매수인 B 앞으로 A가 다 해주었습니다. 통상 계약 후 잔금과 등기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에 비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즉 A 집주인 매도인은 세입자가 되고 B 매수인은 소유자가 되면서 임대인이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즉 임차보증금은 12억 5천만 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B는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당일날 즉 3월 6일에 대부업체로부터 2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아파트 값이 23억 원에 약 93%에 상당하는 금액인 것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금액은 대출금의 어떤 120% 증설정하여 약 26억 정도로 했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면은 B는 매매 가격 23억 원의 매매 대금을 어떻게 마련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즉 전세금 12억 5천만 원 더하기 대출금 21억 5천만 원 등 모두 34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소위 전세금과 대출금을 끼고서 갭 투자를 한 것입니다. 자기 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선 오히려 돈이 남게 됩니다. 즉 총 조달 금액 34억 원에서 매매대금 23억 원을 빼게 되면 11억 원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봉이 김선달이 생각이 나는 대목입니다. 결국 B는 A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매매대금은 23억 원에서 전세보증금 12억 5천만 원을 빼고 나면 10억 5천만 원이 됩니다. 대출금 21억 5천만 원을 받아서 매매잔금 10억 5천만 원을 치르니까 결국 11억 원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B는 A에게 10억 5천만 원만 매매대금을 치른 뒤 11억 원을 갖고서 남는 돈을 갖고서 잠적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문제는 무엇이 될까요? 향후 대출받아서 집을 산 B가 대출금 연체 등으로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우선순위가 높은 권리자부터 배당을 받게 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근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당일 3월 6일에 발생하지만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하루 뒤인 3월 7일 0시 밤 12시에 발생합니다. 결국 그 경매 배당 시에 근저당권자인 대부업체에서 대출금 21억 5천만 원을 먼저 배당받고 남는 돈이 있을 때 A는 전세금 12억 5천만 원을 배당받아 갈 수 있습니다. 결국 A는 전세금 전부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 시세가 21억 원이므로 경매 시 이보다 높은 금액에 팔리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도인이 집을 팔고 전세 들어갈 때 물권인 전세권 등기를 동시에 먼저 하게 되면 근저당권보다 우선함으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세 보증금 보험 제도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임대인이 대출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는지 여부 등 잔금을 치르기 직전 당일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면 만약에 근저당권이 등기소에 접수되어 있다면 신청 사건 처리 중이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잔금 지급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